예,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1월은 민낯이 드러나는 장이다라고 연초부터 계속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변수들 중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로 좀 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1월 13일에 치러진 대만 총통선거에서 친미 성향의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우리는 친중 쪽으로 가면 조금 더 긍정적일 거라는 판단을 하셨었는데 그게 이제 좀 미스가 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하이오주에서 당원대에 압승을 했거든요. 이 같은 상황들이 어떻게 좀 증시에는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더 많이 빠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대표님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부로는 저는 하락 다 왔다라고 봅니다. 1차적인 하락은 좀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우리가 7만 9천 원대 7만 전자는 안 깰 것 같고 한 7만 1천 원, 2천 원에 이제 그 수준 선물로는 한 335나 330 정도 그게 오늘 다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꼭지나 바닥은 노상 양매수해 놓고 그 시장의 변동성 갖고 감을 잡는데 기승전 삼성전자 요게 1시 반에 데이터입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이요? 예. 네. 여기 수치 보시면 뭐 1300%, 1900% 이런 수치를 보죠. 네. 근데 요때 수치가 327.80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한 2포인트 올랐다가 다시 종가로는 더 빠졌어요. 327.3. 그러면서 수치는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오늘 플러스 500~600원에서 마이너스 1600원 된 거예요. 요새 삼성전자 올리면 죽이고 올리면 죽여요. 네. 그러니까 요게 그리고 이제 코스닥도 1, 2, 3 등이 다 급락을 했고요. 그래서 이 파생의 이 장대 양봉 보세요. 아침만 하더라도 337이었어요. 종가가 327이에요. 하루에 10포인트 변동 줬습니다. 요번이 두 번째예요. 이날도 10포인트 360에서 거의 305 요 때가 장중 고점 대비해서 10포인트 빠졌다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중에 급변동이 있을 때는 뭔가의 전환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게 이제 그 터닝 포인트의 그 하나의 기준선으로 좀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바닥을 제가 뭐라 그랬죠? 미국 국채, 그다음에 원달러 1,350원까지 가나 보라. 그다음에 또 파생 시장에서의 변동성, 그다음에 선물. 그래서 이제 요게 요때가 제가 오버슈팅 됐으니까 너무 흥분을 하지 마시고 매도. 이게 365였거든요. 네. 1월 3일부터 이날 보세요. 하루에 10포인트 뺐습니다. 그죠? 이때가 시작이었고 이때 미결제가 29만 7천 개까지 갔다가 하루에 16,000개 청산되면서 죽였다면 오늘은 늘리면서 죽였습니다. 근데 고가 대비해서는 10포인트거든요. 이제 미결제가 거의 29만 7천 개에서 지금 바닥 여기 미결제 저점은 26만 개거든요. 여기서 이제 늘리면서 죽여갖고 저는 이제는 1차 공격은 끝났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매매 주체를 보시면 현물에서 거의 9천억 1조 때렸고 선물에서 1조 이상 때렸고 네. 그다음에 금융투자는 890억 샀는데 이거 사지 않았습니다. 밑에를 보세요. 요 수지, 요 4천억 실제 요게 마감 전에 살짝 한 거라 종가로는 5,500억을 ETF로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갔다 얘기해서 외국인이 현물에서 9천억 때리고 선물 1조 때리고 금융투자는 ETF로 5천억 때리고 비차익이 4,500억 매도고 비차익 4,600억 이러니까 용 빼는 재주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 7만을 바로 깨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부터 빠지는 거는 겁내지 말고 사십시오예요. 겁내지 말고. 그런데 목표 수익률을 짧게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뺐다, 대반등 줬다, 다시 빠지는 건 전 구정 이후. 그때 이제 미국 시장이 같이 빠질 건지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단기적인 변동성은 저는 여기서 더 빠지는 거는 겁내지 말자. 그 대신 대반등 트레이딩 감각으로 그 전략을 짜자.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을 위주로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제 사도 되세요. 지금 자리는 예. 충분히 좀 빠졌다 1차적으로는. 근데 그거 사느니 소부장사지. 네. 그러니까 뭐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그동안 요번에 한미반도체가 급락하지 않았습니까? 5만 원 깨면 사볼까 고민 중이고 뭐 그런 것들을 사겠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 한 20% 조정을 받는. 예, 그게 이제 바이더 딥 전략 아닙니까? 네, 네. 이렇게 이제 고점 대비 급락할 때 사서 디프리 그 대반 파동 때 단타로 빠져나오는 그거를 삼성전자 한 3,000원, 4,000원 잡아드릴게요. 7만 전자 깨고 이제 7만 3천 원에서 회피하면 7만 4천 원 정도? 네. 거기 오면 이제 또 때리는. 그럼 삼성전자 지금 사갖고 3천 원 뛰게 하실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삼성전자의 대반등을 이용해서 소부장이라든지 납폭과다 그 갖다 얘기해서 삼성 밸류체인 관련된 종목들 그런 것들을 사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전략을 짜 보고 싶네요. 대표님 연초 가장 큰 악재 중에 하나로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말씀을 하셨는데 한반도에 대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계속해서 불거지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원화 약세거든요. 대표님께서 하루에 이제 원화가 한 20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을 좀 염려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환율이 1,340원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봐주세요. 이제 예. 저는 단기 바닥 들어왔다고 봐요. 1280원에서 1150원을 그려갖고 요번 장 빠집니다 했거든요. 네네. 이게 1,400원 가지 않아요. 1,400원 가려면 갓다니에서 뭐 포격이 왔다든지 영종도의 포격, 그러니까 옛날 같이 백령도의 뭐 포격이라든지 군사적 행동이라든지. 근데 북한이나 또 중국도 뭐 약간 공격적인 군사적 행동 안 합니다. 첫 번째부터는. 뭐 대만 봉쇄나 뭐 아니면 저는 이렇게 표현할까요? 침묵의 구간 2달. 침묵의 구간 2달. 그러니까 그 3월 달에 전인대라든지 정책결정 공작회의까지는 네. 그냥 뭔가 금융 쪽에서 공격하지 군사적인 거는 뭐 제재나 뭔가 그 물리적인 충돌까지 수준은 안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네들 그 급락이 지금 더 급하거든요. 네. 오늘도 항생지수 3% 이상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체적으로 뭔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더 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설정해 드렸던 전쟁 갈등 주가들이 오늘 100% 매도 사인 나왔어요. 뭐 흥하해온, 대한해온, 그 다음에 빅텍, 스페코, 그 다음에 이제 물류 관련된 종목들 이런 것들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고 막 하는데 차익 매물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갖고 이것도 징후입니다. 그지 전쟁 리스크도 이제 막바지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죠. 이거는 금년 내내 지배할 거예요. 네. 근데 단기적으로 이런 것들이 더블 게임 나온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게 뭐 또 스트레이트로 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번에 이 그림을 보이면서 연초에 가장 문제는 지정학적 리스크다. 이 그림에서 예를 들어서 홍해 쪽의 로이즈, 미국 항모반 철수, 그다음에 이제 필리핀, 중국에 또 분쟁이 격화되는지 군사 도발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환율을 건드릴 거다 했다면 그래서 제가 시나리오를 짜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EM으로 우리나라 공격할 거다. 금융으로. 전번 시나리오에 그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1월 11일 날 네. 그 갖다 얘기해서 그 블록딜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전도라고 삼성전자. 삼성전자만 한 1조 6천억이거든요. 네. 저는 외국계 있을 때 만약에 그런 블록들이 돌거나 이렇게 하면 외국인들은 그거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걸 대차 거래해갖고 다른 걸 요 분량만큼 숏을 거래버립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밑에서 다시 사는 대차 거래나 이런 개념을 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예를 들어서 거버넌스 게임에 하나오션이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4만 원대 내가 절대 매매하지 말라는 건 그 담보 잡았잖아요. 그러면 담보 잡으면 저는 그 다음부터 작업은 이걸 주가를 급락시키면서 뭔가 빅펀드 동원해서 주가의 조절 작업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담보 가치 높여갖고 이제 끊으니까 이제 거버넌스 게임 끝났다. 지금 하나오션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만 원입니다. 네. 그 M&A 다 끝났을 때 그 4만 2천 원에서 2만 원. 주가가 반토막이 났군요. 예, 나는 네. 거기 보이지 않게 그 작업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이게 여기서 제가 배운 게 물량 늘리기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EM 쪽에서 보세요.
EEM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제가 설명을 하자면 일단은 운용사가 블랙록이고 신흥국에 투자하는 ETF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대표님? 그리고 전번 시간에 네. 여기 1등, 2등이 간단히 얘기해서 대만, 우리나라, TSMC, 중국. 삼성전자, 텐센트. 예, 그거 공격하면 3개국 공격하면서 가장 공포를 만들 거다. 그 작업을 할 거다라고 예언까지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한 주 전에 말씀을 예, 주셨었죠. 네. 근데 지금 보세요. 이 장대 음봉 나온 거 보세요. 살짝 올려놓고 죽여버리죠. 요 코스는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12월 7일 날이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2470이거든요. 네. 거기에 지지했던 수준을 더 붕괴했습니다. 그러면서 홍콩 3% 빠지고 우리나라 2% 빠지고 TSMC 급락하고 이게 다 그 연결고리거든요. 이게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달러 베이스는 종합주가지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거의 2,400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네. 지금 여기가 2,471대에 갖다 해서 EWI 달러 베이스의 종합주가 지수입니다. 여기서 갭으로 한 방에 죽여버리죠. 이거 한 방에 죽였다는 건 뭘 죽였다면 삼성전자 죽였다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여기 그리고 환율이 1,340원 간 거 똑같고요. 그러면 이 10월달 저점까지 이제는 이거 공포 느끼시는 거예요. 여기가 옛날 2270 그럼 여기서는 아직도 200포인트 남았잖아요. 대표님 2270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하셨잖아요. 안 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바닥 들어왔다. 파생시장 쪽에서는 바닥 들어왔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58불, 58불에서 막아내고 55불까지는 안 가는데 60이나 62불이 저항일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를 환산을 해보면 1,300원 다시 바로 안 깰 것 같아요. 그러면 1,300원에서 1,450원에서 한두 달 노나 보자고요. 그럴 때 시장이 예를 들어서 오늘 2,430 아닙니까? 그러면 한 2,500 정도까지는 되돌림이 그냥 순식간에 나온다고요. 그게 추세 전환이 아닐 것 같아요. 거기서 또 다시 때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구정 이후에 그 다음 파동이 진짜예요. 그 다음에서 이제 민낯이 코스닥 기업의 실적 발표에서 이제 뒤통수 때리는 것들이 막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높이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한미 반도체 실적을 난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적 거기서 뒤통수 때리나. 그러니까 눈높이가 예를 들어서 좋다고 그랬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에너지가 다 틀려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나오나. 그러면 그때 투매 나올 때가 바닥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3월달 되면 이제 감사 보고서 리스크가 나오잖아요. 그것까지 다 거치는 파동이 나와야 이번 시장이 진짜 그러니까 오늘이 보라면 가바닥, 진바닥은 3월달. 3월 말까지 좀 지켜봐야 된다. 네. 그럼 가바닥보다 진바닥이 높을 수가 있어요. 아, 네. 예. 그러니까 똑같은지 더 떨어지든지 높든지는 이번 되돌림 파동에서 판단을 하겠는데 그거를 결정하는 게 실적 같아요. 실적의 눈높이, 민낯이 얼마나 들어오는데 쇼크가 나와도 이제 더 이상 나빠질 거 없어로 반응해야 돼요. 네. 그런 게 확인이 되나 볼래요. 그리고 이 원달러도 저기 이제 그 작년 10월 달이 미국 10년짜리가 5.0 넘었을 때가 이게 1,360원이거든요. 이거를 마저 돌파하는 에너지는 우리 진짜 군사적 충돌 나와야 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1,280원에서 여기 1,350원까지 왔으면 이제 1차는 왔다라고 봅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서 더 치고 나가면 오히려 매수 에너지가 나올 것 같고 여기서 이제 1,300은 바로 안 깰 것 같고 그럼 지그재그가 잘하면 한 달에서 두 달 나올 것 같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종목별 시가상위 종목들은 잘하면 시가상위 예를 들어서 20개 종목 5% 7% 뛰기. 그러면 개별 종목들은 거기에 두세 배 되는 건 있을 거라고요. 그런 짧은 안타 정도는 가능할 것 같고 그런 것들을 트레이딩으로 이제 그동안 현금 만들어 놓은 거를 이제 여기서 더 빠지면 그런 거나 매매해라. 뭐 몇 가지 종목을 본다면 뭐 하나 마이크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삼성 밸류체인에서 한미 반도체 여기서 5만 원을 깨면 그건 해도 되는 그런
그 뒤풀이 파동 전략 네. 뭐 이렇게 몇 가지 압축해서 대응하시는 게 어떻겠나. 그거는 트레이딩 감각입니다. 대표님, 앞서서 해운, 물류, 전쟁 관련주는 오늘 100% 매도 전략을 주셨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시장을 이끌어갈 주도주 섹터 중에 하나가 또 이쪽이었잖아요. 전쟁 관련주. 그런데 왜 지금 시점에서 매도를 주시는지. 아니 이게 테마주로 단기간에 따블라면 그만큼 이제 한 파동 나왔지. 여기서 무슨 더 욕심을 냅니까? 예를 들어서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올해 내내 좀 화두가 될 거잖아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쵸. 이런 판단을 하시는 이런 거네요. 것들은 네. 미리 생각하셨어야죠. 그 다음에 어저께 시간에서 한솔로직스, KTC 그 물류 관련된 종목들이 다 동반 거의 상한가입니다. 오늘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카지노 그 각도로 이 저점에서는 더블 120에서 50에서 100% 정도 에너지, 그리고 단기간에 급등하면 일단 마무리가 된다. 차익 매물이 형성된다. 오늘 보시면 다 고가에서 다 밀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흥하해군입니다. 네. 윗골이 달리는 거 보세요. 1,500원, 2,000원대 사셨어야 되거든요. 이거를 거의 5,000원대 왜 해요? 5,000원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오히려 3,000원, 그러니까 오른 거에 반 정도, 한 3,000원 정도 근처 오면 다시 뒤풀이 파동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흥하해운도 그랬고요. 태영로지스 보세요. 시간의 상한가 오늘 고가로 때리는 거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다른 거 간다는 얘기입니다. 네. 태영로직스, 흥구석유. 그러니까 그쪽 관련된 갈등 구조 관련된 종목들이 다 차익 매물 윗골이 달리면서 패턴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한 예로 이제 다음 흐름을 천연가스주 아니면 그 다음에 원전과 철도주를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미리 생각하기 훈련이거든요. 네. 왜 원전과 철도, IT 소부장은 트레이딩 감각, 오히려 큰 수익률 개념은 원전, 그 다음에 천연가스, 철도에서 잡아보겠습니다. 제2의 천연가스의 유가도 좀 포함이 되는 겁니까? 천연가스가 저는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네.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요게 인공위성으로 요 점이 여기가 수에즈 홍해입니다. 수에즈구나. 예. 요렇게 원래 요런 코스로 유럽까지 가던 이 배들의 모양입니다. 위성으로 찍은 것들. 그런데 홍해 사태 예멘 후티 방문하면서 여기는 적고 다 어디로 갑니까? 돌아가죠. 희망봉으로. 이게 하나의 그 흐름을 물류 대란 만들고 그 다음에 유가 변동성 주고 하면서 하나의 큰 흐름을 줬다면 네. 이 상황이 계속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뭐 이란이 뭐 파키스탄도 미사일 공격하고 뭐 군사적 노이즈는 자꾸 확산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천연가스 주가 보세요. 천연가스가 2.34불에서 3.3불까지 급등했다가 단기간에 급락을 했습니다. 단기간에 14% 빠졌어요. 네. 이때 사는 거예요. 왜 하면 여기 급등할 때는 이제 그 카타르가 홍해 쪽으로 가는 그 LNG 가스선을 중단하겠다 하다가 이게 왜 급락하면 다시 재개합니다 해갖고 급락한 거예요. 그런데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계속 확산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게 직전 저점까지 가기보다는 다시 눌림목 줬다 이 3.5불을 돌파하는 상황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3.5불 돌파해서 천연가스가 뭐 4불이니 5불 될 때 따라가지 마시고 지금 사갖고 이때 파는 게 어떻겠나. 마치 미리 생각하기 훈련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쪽 관련된 종목들이 대성에너지, GSE, 뭐 서울가스 이런 쪽 라인들입니다. 이쪽도 대형주는 안 합니다. 한국가스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이 시간 통해 갖고 제가 약간 물류장 종목에서 태웅로지스나 뭐 주변주를 하고 거기에 대장인 현대글로비스는 19만원대 땡쳤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전에 한번 살짝 얘기해 드렸는데 움직임이 너무 무거워서? 아니에요. 1사분기는 네. 제가 이게 이제 그 펀더멘탈 매크로 분석하다 우리 이 방송의 제목이 뭡니까? Follow the 팔로우 man. 더 Follow the 맨. money. 예. 맨의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연기금이 1사분기 한 3조 때릴 겁니다. 포트 미국이 들어갈 거고 네. 또 연기금의
나 기금들의 일부 책임자들이 교체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종목 교체가 있을 거다. 아니요. 사람들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사람의 변화면 종목의 변화도 있는 거 아닙니까, 대표님? 그 사람이 와갖고 이제 또 결정을 하겠죠. 그거는 뭐 지나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나 보고 판단할 거고. 네네. 그래서 연기금에 이건 공문이 내려간 것 같은데 이제 그래서 소부장이 안 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 각 기금에서 그 사람들을 다 핵심 인물들을 거기에 설정해 놓은 분들이 이제 변화가 나올 것 같고 이 변화가 나올 때 저는 몇 개 자산운용사는 계약 해지가 돼서 회수가 될 겁니다. 네. 여기 주도들이 소부장 2차 전지예요. 인맥들 다 뒤져보면. 그리고 바뀌는 그러면 제가 장담컨대 원전 철도입니다. 이게 말이 되냐는데 한번 검증해 보시죠. 네. 나중에. 이게 옛날에 원전주 해외에 가서 뭐 암만 노력해도 그때 때리는 게 제가 이 시간에 살짝 얘기했잖아요. 사람의 변화가 없어서 그렇다. 그러면 이제 이 포트 변화가 저는 3월에서 5월이면 끝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연기금 보유 상위 종목 피하기예요. 연기금 보유한 상위 종목이 어떤 종목들이 있습니까, 대표님? 그 증권 거래 그 해보면 다 나와요. 네, 네. 네, 그 랭킹 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초우량주들이죠. 그래서 현대글로비스도 말씀을 하시는 예. 거고.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이상하게 못 가는 거예요. 그게 변화. 왜냐하면 포트 비우기가 들어갈 것 같거든요. 이게 일부 전체 토탈로 한 2조가 될지 3조가 될지는 상황을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2조, 3조 그 물량이 연금이 지속적으로 때리면 용 빼는 재주 없어요. 그냥 줄줄줄줄 흘러내립니다. 요새 우량주 종목들이 당연에 10에서 20% 줄줄줄줄 흘러내리는 게 연기금 포트 변화나 정책 변화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3월 말에 끝날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비운 거 갖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새로운 걸 채워 넣겠죠? 그게 핵심 같아요. 그러면 뭘 채울까요? 나는 정책 방향성을 채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대성에너지 보세요.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벌써 발동 걸어놓고 흔들었다가 다시 가나 한번 보시고요. 요 GSE도 보세요. 뭔가 이제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흥하해운이나 그 다음에 또 한국석유, 흥구석유 뭐 그 다음에 뭐 태영 로지스 같이 이런 에너지가 나오나 앞으로 한 3월 달까지 천연가스 끌게 한번 보면서 한번 그 갈등 구조에서 남아있는 걸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네. 그리고 대표적으로 하나오션 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 예예요. 이렇게 바닥은 어디입니까? 15,000원과 17,000원에서 시작해서 이제 M&A 끝났을 때가 4만 원, 42,000원. 그 다음에 담보 갖고 지금은 어때요?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거 사야 됩니까? 아직 아닙니다. 이거 바닥 확인할 때가 이제 중독 문제가 해결됐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샘플링으로 하나 갖고 온 겁니다. 하나오션을. 하나오션을 네네. 이번 중국 홍콩 증시가 언제까지 멎을 건가 바닥에 저는 그걸 샘플링으로 예를 들어서 대한유와 롯데케미칼, 하나오션, 롯데관광개발 이런 몇 가지 종목들을 샘플링해서 이게 더 이상 안 빠지는 상태일 때가 이제 중국 증시의 마이너스 우리 종합주가지수 바닥이 가바닥 진바닥이 확인됐다. 이거 갖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장한테 물어보는 거죠. 네네. 그럼 그 사이에는 이제 또 뭘 하냐? 요번에 대통령이 그 발표한 내용 보셨어요? 그 말들도 많죠. 그 첨단 클러스터 만드는데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데 네. 622조를 투자하겠다라는 얘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그거 보고 소부장 사시는 분들은 대통령의 그 심중이나 그 내용을 잘 못 읽으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2047년까지 622조는 정부 정책보다 이 기업들이 계획하고 있는 투자를 총괄로 합해서 합학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서 뭘 키를 보시면 이 내용을 키로 보셔야 됩니다. 반도체 생산 라인 하나에 1.3기가와트 전력이 필요하다. 이 단어가 핵심입니다. 이 단어가. 전력망 구축. 예. 예. 그러면 이 전력망 구축에서의
그 용인 클러스터에 필요한 이게 이제 소형 원전이 됐던 원전 전력망 구축. 이거 여기서는 수소 발전을 할지 원전 소형 원전 할지는 이제 거기에 또 노이즈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님비 현상도 있을 거고 뭐 반대도 어마어마하게 무시하게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정책적으로 뚫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 이게 이제 앞으로의 그 10년의 트렌드고 그 다음에 저는 이게 제일 더 중요해요. 철도망. 전력망 깔고 철도망 해야 사람들 들어가고 살고 거점 만들어서 공장 짓고 뭔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도로 놓고 그 다음에 뭔가 구축이 돼야 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GTX A 노선부터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GTX D는 늦어진다는 얘기고요. 네. 그러면 A가 뭐냐? 동탄 용인입니다. 이번 클러스터가 다 어디예요? 화성, 동탄, 용인 아닙니까? 여기가 이제 3월 30일까지 먼저 개통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디예요? 운정에서 수서까지를 연결시켜야죠. 이거 지하화, 그 다음에 이 지역에서 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이런 것들. 그러면 요새 관련된 정보 보세요. 장이 급락하는데 안 빠져요. 지금 한전기술입니다. 모양이 좀 다르죠. G2파워입니다. 저는 이게 이제 금년도 주도주라고 봅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성 이런 것들. 다원시스가 이제 B 패턴으로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에브리봇이나 AP위성 다음 타자가 전 이해 같아요. 최근에 로봇주에서 가장 하나 뛰어난 거라면 에브리봇 거의 더블 게임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장중에는 2만 원까지 갔나요? 그러다 골이 달렸는데 그거는 또 100% 매도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원전에서 나오지 않겠나. 그리고 철도 지하화에서 나오지 않겠나. 그래서 이번 정책 발표는 그 첨단 소부장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앞으로 이렇게 전력망과 도로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이거를 선언한 것 같아요. 이 정책 방향성에 투자하는 게 더 어떻겠나 이렇게 전략을 짜드리고 싶네요.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데 622조를 투자하겠다.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럼 반도체 소부장조를 사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렇게 될 때까지 필요한 전력망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전력망 관련주들 그리고 또 철도 관련주, 도로망 관련주를 사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소부장은 삼성전자 기준으로 대반등 때 트레이딩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부장 주가들이 저는 뒤통수들을 많이 때릴 것 같아요. 네. 실적들 쇼크들이 무지 나올 겁니다. 거기에 뭐 이오테크니스, 한미반도체, 이번에 또 LNF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확정은 에코프로가 최종 확정일 거고, 이런 것들이 분기 실적 2번 보라고 하는 게 그때까지 매매하지 말라고 자꾸 하는 게 네. 그게 민낯이 들어가는 개념인데 이거 확인하는데 시간이 다 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한미반도체 이 그래프를 갖고 와봤습니다. 일봉으로 보지 마세요. 이거는 월봉인가요, 대표님? 그렇죠. 월봉입니다. 이거 2022년, 2023년에 얼마였나 보세요. 10,000원, 12,000원짜리입니다. 이거 6만 원까지 보낸 거예요. 이거 간 것만큼의 실적 뒷받침이 안 되면 투매 나온다고요. 저는 이럴 때 15개월 올랐어요. 저는 이 개월의 반은 무조건 봅니다. 그럼 7, 8개월 후에 판단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최하 경우 상승폭의 반까지 죽일 수 있다라고 저는 열어놓는 거예요. 그럼 얼마예요? 4만 원입니다. 이거 검증할래요. 사자 본다는 게 이겁니다. 그러면 금년도 화두가 이게 양지가 음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바로 4만 원까지 급락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뺐다 올렸다 하면서 톱니바퀴형으로 빠질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하락일 거다. 네. 네. 왜냐하면 간단히해서 1, 4분기하고 2, 4분기에서 우상향이 검증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때 미국 시장이 매그니펀트 세븐이 투매가 나오면 안 돼요. 이것도 다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금년도 제가 이 시간 통해서 이제 음지가 양지되는 거 딱 두 가지 하겠습니다. 5G하고 수소가 될 거다. 네. 그러면 이제 그 틈새로 한미반도체가 단기간에 좀 급락했는데 5만 원 깨면 잠깐 들어갔다 5만 5천 원과 6만 원에 또 때려야 될 겁니다. 그러면서 5천 원씩 진폭을 내리시는 게 어떻겠나. 되돌림도 한 5천 원 정도 이렇게 체크해보고 KMW 보십시오. 이게 월봉입니다.
몇 개월 빠졌죠? 38개월 빠졌습니다. 네. 3년간 죽인 종목이에요. 그러면 최근 한 3개월 정도 올랐습니다. 단기간에 더블 났어요. 9,000원짜리가 2만 원.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윗골이 달리는 거죠. 직전 9월 달에 17,000원, 9,000원, 2만 원. 네. 단기간에는 아주 그냥 슈팅을 한 거죠. 이 에너지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어떤 전략이냐면 여기서도 키 맞추기 돌릴 거라고 봐요. 그러면 5G에서 제가 몇 가지, 네 가지 한번 뽑아보면 KMW, OE솔루션, 에이스테크, RFHIC 네 가지만 갖고 키 맞추기 순환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전략은 KMW 급등대 팔아갖고 OE솔루션을 가라. OE솔루션이 키 맞추기에서 급등하면 때려갖고 다시 이 KMW가 한 15,000원, 16,000원 아니면 직전 고점이 지지할 수도 있어요. 이걸 검증해야 될 것 같아요. 고점에서 한 2,000원 정도 눌림목 주고 다시 갈 건지 한 3, 4,000원 조정하고 갈 건지 그때 다른 쉬었던 종목들을 어떤 걸 순환시킬 건지 이런 것만 잘 들여다보면 효과적인 트레이딩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언급하신 5G 관련주 네 종목은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종목들인가요? 이제 될 거란 얘기죠. 이제 삼성이나 주력에서 정부에서 발주가 들어갈 거고 네. 발주가 들어가면 대장주가 들어갈 거고 이게 간단히 얘기해서 2024년 1월 달에 한미반도체 11,000원 같은 느낌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거는 계속 분기 시점하면 우상향으로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럼 적자와 흑자 돌아선 순간에는 얘는 떨어진 게 반이면 4, 5만 원입니다. 그걸 금년 중에 그래서 얘가 음지에서 금년은 양지로 갈 거다. 이렇게 판단해 드리는데 단기간에 너무 올랐으니까 눌림목 때나 사라. 그리고 이쪽 섹터의 후발주나 다음 순환을 노려라. 이 전략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대장은 먼저 갔으니까 쉴 때가 됐다. 네. 이렇게 여기서도 타이밍을 잡아드리고 이제 4, 4분기보다는 1, 4분기 실적에서 급변할 것 같습니다. 음지가 양지가 되는 섹터 중에서 수소도 말씀을 하시잖아요. 지난주에도 수소 언급을 하셨었는데요. 그러니까 일진 다이아나 일진 하이솔루스도 이제 그거는 현대차 그룹이 중심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수소차, 수소트램, 수소발전 에너지 전력망 구축을 원전이 님비 현상이 힘들다면 수소 청정 에너지로 가는지 이런 것들도 현대차와 또 닉소가 언제 또 하고 충전이 어떻게 또 속도를 내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시면 이게 음지에서 양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요. 가장 양지에서 음지의 대표가 에코프로입니다. 이 에코프로가 네. 이번 실적이 나는 제일 궁금해요. 이번에 한번 보시죠. 여기가 10만 원에서 150만 원에 딱 반이 얘는 붕괴를 했습니다. 82만 원입니다. 전에 59만 원까지 빠졌다가 요 90만 원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이 저점을 깨려고 그래요.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열어놓고 있습니다. 46만 원. 네. 여기서는 한번 사볼래요. 여기서는. 그러면 실적, 여기가 이제 리튬 가격이 돌아서야 되는데 단기간에 돌았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번에 LNF의 하나의 적자가 간단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그 재고자산 적자라는 게 그 간단히 얘기해서 리튬 가격의 마이너스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그 마이너스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은 용 빼는 재주 있나요? 이게 카운팅을 어떻게 하나? 그리고 이럴 때 또 대주 입장에서 빅베스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요번에 털 때 다 털어. 실적에 반영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네. 그것도 간단히 얘기해서 그 대주주의 전략과 정책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주인 마음이잖아요. 이거를 3월 달까지 검증해 볼래요. 거기서 어떤 형태를 보여주나. 이거가 최종적인 하나의 그 지수를 잡아내는데 이 에코프로 BM은 뭐예요? 코스닥 어디까지 빠지냐? 그 다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거는 종합주가 지수 어디까지 빠지나? 그 바로메터 아닙니까? 네. 이런 것들 갖고 3월 달까지는 검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관련된 흐름을 철저히 검증하셔갖고 한번 대응을 해보시죠. 대표님 앞서서
중동 리스크 때문에 천연가스 관련주가 오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거기서 이제 유가 얘기를 좀 빼셨는데 지금 앞으로 유가 흐름은 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유가는 사우디의 전략적인 행보에 따라 결정할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셰일가스 업체를 죽이려고 그런지 빈살만 이분의 정책이 그 가타르에서 중동산 원유를 아시아 쪽에다가 1달러나 2달러 싸게 팝니다. 네. 그게 일단 요번에 올라간 걸 주춤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또 그 홍해 사태가 어느 정도 가장 중심이 이란이에요. 이란 중심으로 해서 전쟁이 확전되면 그 다음에 유가가 다시 또 튀겠죠. 사우디가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저는 1년 추세로는 68불, 70불은 다시 안 올 것 같고요. 71불에서 75불 사이에 요 싸움이 어디로 갈지까지 요것도 환율이 1300, 1450 왔다 갔다 하듯이 요게 좀 옆으로 돌 것 같고, 이르 다음에 치고 나가는 파동은 한 3월에서 5월 정도 볼래요. 저는 금년도 상단은 80불 넘을 것 같거든요. 그거는 그 지정학적 리스크 개념보다 네. 중국이 경제 활성화를 이제 다시 원위치 될 때 대표님 수요가. 그러면 또 물가를 건드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나스닥이 그때 빠질 것 같아요. 3월에서 5월쯤 지나서요. 예. 지금 우리가 나스닥은 오히려 지금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반대로 가잖아요. 네. 이게 우리는 그게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것들이 더 두들겨 맞았고, 미국은 오히려 나스닥이 14,500에서 지금 다시 15,000원 되돌림 줬고, 그 다음에 되돌림 줬다가 다시 빠지는지 여부는 간단히 얘기해서 그 금리 인하 속도. 그런데 유가가 다시 올라가면 금리 인하는 뭐 상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저는 6월 달까지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판단이 안 돼요. 네. 그러는데 한 3개월, 5개월 훅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제가 걱정하는 거는 미국 시장이 급락할 때 우리 시장은 어떨까? 디커플링 돼야 되거든요. 거꾸로 올라가야 돼요. 이번에 미국 시장 올랐는데 우리는 더 빠졌어요. 그럼 미국 시장 빠질 때 우리가 디커플링 돼야 되잖아요. 쉽지 않은 근데 일일 것 같은데요. 이 인지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쉽지 않고 뭔가 이제 디커플링 되고 같이 움직일 수 있어 하면 예를 들어서 중국이 급등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럼 중국이 급등하는 건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그래서 수요가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 수요가 증가했다면 중국이 수요를 증가시키면 원유나 뭐 이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거라고 보거든요. 수요에 의해서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의 변동성이 아니라 뭐 감산 이런 정책적 변수가 아니라 중국이 진짜 경제 성장률 문제가 있어서 타치할 때. 그래서 중국도 전쟁을 선택하느냐 경제 성장률을 선택하느냐. 이게 침묵의 기간 2달. 이게 고민. 이게 이제 정책 결정사 통치 철학, 통치 전략이거든요. 지금 중국 사태가 지금 굉장히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뭐 실업률이라든지 네. 청년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심각해요. 그러니까 내부적인 우환을 외부로 돌리는 간단한 방법이 전쟁이에요. 이걸 안 건드리기 바랍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2달간을 침묵의 구간으로 판단을 하겠고, 그 사이에 1달러 하락 빠졌고 디프리 파동이 있을 거고, 거기서 지지고 볶고 하면서 종목별로 순환은 나오는데 종목 선택을 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내부적으로는 우리 그 연기금의 포트 조정이 언제 끝나냐, 그 다음에 금리 인하 속도가 앞당겨져야 되는데 늦어질 것 갈수록 물가를 건드렸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이건 또 10년짜리 국채 달러 강세만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 답답한 거죠. 시가상위 종목들은. 그러니까 이게 전략이 어떻게 되면 제거법이에요. 이게 이렇게 해서 뭔가 오리무중 제거해. 요거 제거해. 요거 제거해. 저게 남는 것 중에 핵심 주가 위치가 좋거나 아니면 모멘텀 플레이가 나올 수 있거나.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끌개를 그래서 천연가스는 잡고 그다음에 이제 방사는 이제는 안 하겠다는 얘기죠.
오늘 빅텍이나 스페코나 이런 해운이나 물류 관련주 보면 이제 1차 끝물 같거든요. 공포가 이제 누구나 다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떠들잖아요. 네. 이것도 하나의 그 보는 데이터인데 여러분들 증권방송에서 맨 처음에 그 말도 안 된다 그런 게 할 때가 진짜 되는 거고 이구동성으로 이제 10명 중에 8명, 9명 지정학적 리스크 떠들어요. 그럼 이제 그거 끝나가는구나. 이게 관찰법이에요, 하나. 그런 것도 하나의 그 현장을 보는데 하나의 그 준거 기준이 딱 정확하거든요. 환율로. 네. 확률 게임으로 딱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면 요새는 뭐냐면 실적 쇼크 나올 때 사는 거예요. 뒤통수 따들어갖고 그날 틈에 나오죠. 그러면 작용 반적이 바로 나와요. 왜? 이제 다 털었다. 네네. 이제 2, 4분기는 좋을 거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10에서 20%는 바로 나와요. 그런 그 소부장은 그런 트레이딩, 바이 더 딥 전략으로만 가겠고 아직까지 이제 테마주에서 남은 거는 천연가스 쪽하고 아까 얘기한 원전, 수소, 그다음에 5G하고 그다음에 철도 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총선과 연결돼서 뭔가 그리고 저는 출산 그 문제에 관련된 거는 잘 안 먹게 같은데 오늘 시간에 딱 보니까 출산 장려 관련주들이 상한가를 치더라고요. 뭐 아가방이라든지 뭐 이런 쪽. 근데 저는 연속성은 그렇게 뭐 지금 그런 정책이 한다고 해서 애를 낳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네. 아파트 값이 지금 가격에 반값이 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이지 추세적인 현상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제거해서 게임이나 인터넷 쳐다보지도 말라고 계속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상반기까지 쳐다보지 마세요. 게임이나 인터넷 왜 상반기까지 보지 말라는 말씀이세요? 아니 전쟁 노이즈 나오고 할 때 누가 또 엔터나 이런 것들 관광 뭐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거나 뭔가 되겠습니까? 하려고 해도 노이즈가 생기죠. 점점 전 세계가 예를 들어서 전쟁 갈등 구조로 가요. 그럼 모든 편성이 어떻게 돼요? 오락, 문화 이런 것들이 다 통제가 됩니다. 이거를 이길 개인 기업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갖다 얘기해서 계속 추세적인 하락이 나오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걱정 안 하는 세상이 될 때 갖다 얘기해서 오락, 게임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는 거거든요. 저는 6개월 동안 앞으로도 6개월 동안 그쪽은 쳐다보지 마십시오. 뒤풀이 파동도 하지 마시고. 여행주나 항공주는요? 여행주나 항공주는 여기서는 좀 차별화가 될 것 같아요. 간단히 얘기해서 약간 저가 항공주들은 뭔가 단타는 나올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것도 지금 달러 강세로 가면 원화 약세, 엔화 뭐 이거 상대적인 부분에 따라서 이것도 좀 오차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항공주도 별로 매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거 하다 보니까 네네. 딱 남는 게 5G, 원전, 전력망. 원전은 제외? 원전은 핵심이죠. 정부가 이제 죄송합니다. 방산이랑 헷갈렸네요. 네. 예, 그렇죠. 예. 방산은 방산이 제외, 원전은 들어가고. 방산도 가만 보세요. 네. 요새 LIG 넥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우주 떠듭니까? 빅텍 스파코가 뭐 상하가 치고 이런 거기서 나오면 질이 엉망무시하게 나쁜. 시가총액이 적은 예. 종목들 위주로 급등세가 나오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거 세력주 게임들이거든요. 이걸 일반 투자자들이 그런 걸 하시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상하가 치고 이런 거라고요. 그런 것들은 1,000만 원, 2,000만 원 해갖고 단타 게임만 해야지 이걸 뭐 몇천억, 몇억 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된다는 얘기는 전쟁, 방산도 질이 얼마나 나빠요. 이런 것들은 가짜 얘기해서 바닥에서 더블 갔어요. 순식간에 반토막됩니다. 매출단도 안 나오고 이게 테마로 가는 거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 할 때는 금액을 적게 대도 잡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미 다 늦으셨어요. 네. 하지 마시라고요. 대신 원전에서는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꾸준하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 3년 정도 하셔도 돼요. 그리고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네. 사우디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심지어는 이제 탈원전 쪽이 망가지면서 뭔가 이제 원전을 다시 재개하거나 지금 이 탈원전이나 이런 전쟁에서 가장 수혜본 게 미국입니다. 엄청나게 천연가스 장사하고 무기 장사하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최대 수혜해갖고 지금 미국 정말 독야 청청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저는 트럼프가 공화당 1위 후보가 돼서 당선 확률이 높아지면 네. 여기도 변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러한, 그러니까 이게 다 들여다보면서 여기 걸리고 뭐가 찝찝하고 이러면 다 제거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고기 핵심 남은 것만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대표님, 지금 성장성이 좀 정체되어 있는 식품이나 유통 쪽에서 제약 바이오 쪽에 대한 투자를 좀 늘리고 있는 추세잖아요. 제약 바이오 쪽은 언급이 없으시네요. 아니, 셀트리온이 한 게임 끝났잖아요. 23만 원, 지금 18만 원. 그럼 셀트리온한테 물어볼래요. 제약 바이오는 대장한테 물어보십시오. 네. SK 바이오팜, 셀트리온 이런 것들이 바닥치고 다시 가져야 또 거기서도 약간 테마주의 개별 종목들의 게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JP모간 컨퍼런스 전 후하면 지금 박살나고 있잖아요. 그럼 다시 재기하고 뭐 하는 데는 이것도 3월 달 걸리지 않을까요? 이 3월 달은 얘도 또 바이오주는 또 문제가 뭐가 있냐면 실적단. 네. 감사 보고서 검증해야 되고 음. 또 루니 비노 진짜 실적 검증에 연속 적자가 지금 그러니까 주가 너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는 더 급락합니다. 제가 예고까지 해드렸잖아요. 루니 적정가 4, 5만 원이다. 네. 예. 그거 검증할래요. 3월 달까지.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바이오도 틈새 전략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셀트리온이 이제 분할 매수 가격에 들어왔어요. 13만 원에서 23만 원 아닙니까? 그럼 딱 반이 18만 원이거든요. 18만 원에서 터닝하냐, 15만 원까지 뺐다 가느냐는 그건 시장의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고기 안에서 모으는 거는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네. 20만 원 이상에서 언제든지 팔 수 있을 건데 그게 3개월 걸릴지 6개월 걸릴지는 모르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 셀트리온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바이오는.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2% 넘게 빠졌는데 뭐 그간 2선은 지켜야 한다고 했던 2450선이 붕괴된 오늘 일단은 1차 바닥은 확인이 된 것 같다라는 말씀을 앞서서 주셨었고 앞으로의 대응 전략을 어떻게 짜가야 하나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팔로우 더 맨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번 시장의 가장 중요한 기준을 어디에 두고 설정을 하고 또 일주일을 버텨야 되는 건지 좀 여쭤볼까요? 모든 종목이 10월 달 저점을 지지하나 붕괴하나. 10월 저점이요. 2270이요. 지금 일부 뒤통수 맞는 거는 2270을 공격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PI 첨단 소재입니다.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90% 감소해요. 적자 전환됐고. 주가 보세요. 여기가 작년 10월달 저점입니다. 지금 거기와 하고 있어요. 네. 얘는 벌써 지금 종합주가지수 2,400대인데 2,270 정도 수준을 공격하려고 그래요. 또 우량주도 있어요. 그거 깬 것도 있어요. L전자입니다. 네. L전자는 깼어요. 작년 10월 달이 93,000원인데 지금 9만 원입니다. 52주 신저가네요. 예. 네. 이거는 2270 주가도 깨고 있어요. 엔솔도 마찬가지입니다. LG 이노텍도 마찬가지고. 벌써 10월 27일 저점을 공격하고 있는 IT 종목들이 비주기세예요. 네. 이게 검증돼야 돼요. 그래서 모든 기준을 10월 27일 이 네 종목이 얼마였나. 그런데 이거를 깼나 안 깼나. 깨고 있다는 얘기는요. 이게 감사보고서 불확실성이 커졌거나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야. 받아 확인하고 가야 돼요. 네. 그리고 여기서 주도한 기업들은 그 상승폭의 반을 깨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지 않아. 이런 것들을 10월 말 거점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의 위치 파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기준 바로메타 같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보유 종목을 10월 달 저점 얼마고 그 다음에 종합주가지수가 1월 1일 고점 때 그 고점 때 얘는 얼마고 지금 현재 위치는 얼마서 그거를 4등분 해갖고 중심가 위에 있나 아래에 있나 121선 위에 있나 아래에 있나 이것만 판단하시면 에너지를 느낄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거를 파악하면 마이너스 에너지들을 120 밑에 있거나 중심을 깼거나 그러면 이거는 바닥 아직 확인 안 됐다는 얘기예요. 네. 오히려 120 위에 있고 상승폭에 반해서 수급 들어오고 그리고 120선은 우상향해서 21선과 120 사이에서 터닝해주면 그런 것들이 오히려 뒤풀이 파동이 나오거나 뭔가 에너지가 살아있는 거고요. 그런 위치 파악 준거 기준을 여러분들 보유한 종목 갖고 도식화 시켜갖고 한번 에너지를 파악해 보시죠.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선 같습니다.
오늘 장에서 물을 타는 게 맞았나 추가 매수하는 게 옳았나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지금 채팅창을 보니까 좀 계신 것 같은데요. 오늘 같은 장은 어떻게 대응을 했어야 할까요, 대표님? 간단히 얘기해서 신규 주도주는 물 타는 게 아니라 적정 매수 전략 세워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물 탄다는 얘기는 간단히 소부장이나 2차 전지를 물 타지 마십시오. 그냥 있는 거를 잘 빠져나오는 데 집중하시고요. 예. 물 탄다는 기분이 드는 종목들은 아직도 바닥이 아니라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3월 달에 감사 보고서 최종 확인하고 그때 물을 타십시오. 아직까지 그 부분의 리스크는 누구도 맞출 수 없거든요. 그 전에 주가가 올라버릴까 봐. 아, 올라버리면 있는 거 갖고 조절하시고요. 딴 거 살 거 많습니다. 그때 확인하고. 네. 예. 딴 거 사용하시는 게 더 나아요. 최악의 시나리오 물 탔는데 거기서 더 투매 나와 보세요.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네. 그러면 구자 손실이 더 커져 버립니다. 그냥 오히려 지금 손해본 거의 수량에서 커버하는 게 나아요. 그 여기서 생각지도 않은 더 투매 나왔을 때 그때 물 타는 게 더 오히려 효과적이고요. 그거는 3월 달에 결정하시죠. 1, 2월 달에 구정 전에는 결정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금년도 구정이 신정이다. 그러니까 이 시작의 에너지는 구정 이후에 보자. 이게 자꾸 얘기하는 게 모든 작년도 에너지의 변동성이 뭔가 마무리되고 새롭게 되는 게 저는 구정 지나서인 것 같아요. 네. 그때쯤 되면 글로벌 매트릭스의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제거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3월 공작 회의를 제일 중요하게 봅니다. 중국의 3월 공작회의. 예. 그러면 그때쯤이면 3월 달에 이제 확률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안 할 것 같거든요. 금리나 연준이.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길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이제 대충 나스닥 위치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의 불확실성 유가라든지 우리 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잡혀지지. 그리고 중국이 실제 대만을 어떻게 건드리는지 금융 공격이 우리나라 중심으로 계속되는지 아니면 여기서 멈추는지 여기서 대반으로 줬다가 다시 빠지는지 계속 더 빼지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2달 정도 지나가면. 그때의 후속 전략이 더 낫지. 여기서 지금 1월 한 달 동안에 짱돌 맞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방송 듣고 리스크 관리하시면 괜찮은데 대부분들 또 긍정적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지금 올해 들어서 10거래일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러니까 연속 하락은 뭐 제가 통계 퀀트 데이터 보면 처음이라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변화 아닙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뭔가 돌다리도 두들겨가면서 뭔가 핵심을 건드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에 시가당이 정보 팔아갖고 전쟁 리스크 관련주 하시면 딴 세상에서 하셨을 거예요. 네. 이제 그거를 해갖고 이제 다시 다음 그림으로 가는 여전히 테마입니다. 그리고 대형주는 저는 3월 달에 확인하렵니다. 예. 중국의 바닥은 하나오션이나 대한유화, 롯데케미칼, 롯데관광개발 같은 종목들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까지. 그리고 환율. 예, 환율의 움직임.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버스 곱. 인버스 곱이요. 예. 오늘 인버스 곱이 하락폭이 딱 반을 치고 나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마무리될 때가 된 것 같아요. 2,650원입니다, 그게. 3,100원, 2,100원에 딱 반이 2,650원이에요. 네. 그걸 오늘 뚫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걸 때리라고 그런 거죠. 그리고 인버스 곱이 바로 가지 않고 여기서 흔들었다 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더 갈 건지 여기서 이제 꺾일 건지는 XY 축에 인버스 곱 레버리지 갖고 XY 놓으면서 매일 선을 그어보면 감을 잡지 않겠어요?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승조의 팔로우 더 머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